자, 요걸 뜯기 위해서는 이 검정색 팬넬을 먼저 일자 드라이버나 가위 같은 걸 넣어서 당기면은 겉에 거부터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문 풍지대입니다. 이번에는 스위프트 카라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스위프트 카라반 중에서도 요렇게 생긴 패널을 쓰는 애들이 있죠. 스위프트, 제가 타고 있는 FB, 그 다음에 EW, 그 다음에 알파인4, 얘네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22년 사이에 아마 요 정도 얘네들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보다 이전에는 다른 모양이었고요. 지금 22년 후반기부터는 또 다른 모델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때만 해도 터치로 눌러서 터치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이용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많이 일으키냐? 일단은 문제가 저렇더라고요. 영국에서 스위프트 카라반을 만들 때 납산 배터리를 기준으로 이런 모든 부품들을 만드는데 허용 전압을 납산에 맞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인산철 배터리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태양광에 물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납산 배터리 최대 전압인 14V 이상인 뭐 14. 우리가 6까지도 찍죠. 예, 그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부품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여기 부품이 다른 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전원 입력 측에 12V를 받아서 이 12V를 5V로 바꿔주는 FET 부품이 있습니다. 걔가 지금 계속 고장이 나는데, 지금 고장이 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보내서 수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직구로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카라반 구입했던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데 대략적으로 부품이 100만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고장은 일단은 FET 불량이니까, FET는 솔직히 부품은 얼마 안 해요. 근데 수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달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수리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얼만큼 힘들었는지 뭐 난이도가 있었는지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거는 수리하시는 분 마음이겠죠. 일단은 요 액정이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 나는데 고장이 안 났지만은 이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막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카페에도 뭐 글을 쓰고 했었는데,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뭔지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로 한번 찍어서 한번 가르쳐 드리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4V 이상 인가 되면은 뒤에 부품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14V가 인가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부품 뒤에 보면은 잭이 4핀짜리 잭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짜리 케이블이 달려 있는데, 이 두 개는 12V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통신입니다. 근데 보통 요거 액정이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여기 찍었을 때 12V 전기는 들어오는데 이 액정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거 찍어보면은 12V 막 14V까지도 나옵니다. 인산철 배터리일 경우에, 만충전일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고장 나는 건데, 우리는 이 네 가닥 케이블 중에서 통신은 일단은 제껴두고 이 12V에 들어가는 전기를 안정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과전압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은 요런 부품 12V2 이게 네이버에도 팝니다. 알리에도 팔고 네이버도 파는데
검색할 때 12V to 12V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은 DC to DC 이렇게 검색해도 됩니다. 지금 엄연히 따지자면 지금 제가 여기 구입했는 건 이겁니다. DC to DC. 여기서 DC 입력을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파워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인. 여기는 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12V 입력을 받아서 12V 입력을 내보내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것도 안 써 있네요.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LM2596, 이 LM2596이라는 칩을 써서 DC to DC 전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들어오는 전원이 변화가 있더라도 출력 전압을 고정시켜주는 부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얘가 지금 이 입력 쪽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광 발전하니라고 막 14.7V까지 들어온다 쳐요. 그러면은 이 액정에 들어가는 이 케이블을 전원에 막 14V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타버려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원선을 잘라서 여기다 입력을 주고 뭐 14.7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끝에 나가는 거를 한 5 정도로 나가게끔 12.5V 정도로 나가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 보시면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리는 부분으로 일단은 여기다가 12V를 걸어 놓고 여기다가 테스트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대고 이 일자 드라이버를 돌리면은 출력 전압이 조정이 됩니다. 입력은 예를 들어서 뭐 15V가 들어오든 16V가 들어오든 출력은 12.5V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액정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인, 아웃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인 버튼 누르면은 들어오는 전압을 여기 액정에 띄워주고 아웃 버튼 누르면은 나가는 전압을 여기 띄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싼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여기도 인 있고 아웃이 있고 마찬가지 요 일자 드라이버를 돌려서 12.5V 정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기판에 100V 이게 거의 14V 뜨면은 100%라고 뜨는데 12.5V 하면 50% 정도 뜰 겁니다.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게 50% 떴든 뭐 이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시하시고 우리는 12.5V를 여기에다가 항상 걸어줘야 이 액정이 무리를 안 하고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에 물려주고 또 장비에서 출력되는 아웃을 플러스 마이너스 물려주시면은 고정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실리콘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강제로 그냥 낮췄습니다. 그냥 이 실리콘 다이오드는 뭐 정류 작용을 하죠. 정류작용.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같이 들어올 때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거죠. 정류작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는 여기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고 여기가 플러스 부분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게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그럼 이쪽이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여기다 이 다이오드를 두 개를 걸었습니다. 이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합니다. 정류작용을 하면서 또 하나의 특이한 일을 합니다. 0.7V 전압 강화가 옵니다. 0.7V 전압 강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V를 통과시켰는데 마이너스를 통해서 플러스 나오면은 여기서 재보면은 9.3V 밖에 안 나옵니다. 얘가 0.7V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를 직렬 연결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연결해주면 여기서 또 0.7V가 또 먹습니다. 그러면 두 개 1.4V가 강제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한 가닥 따서 그냥 다이오드 두 개 직렬로 연결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런 다이오드가 가지고 1.4V 강제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듈로 나왔는 비싼 모듈 해봐야 뭐 만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조금 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렴한 모듈, 두 개 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FET 용량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열판도 있고 해서 허용하는 전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거고 이게 더 작은 건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먹는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넘칩니다. 넘치고, 그리고 저는 이걸로 이렇게 직렬로만 써도 충분히 이때까지 잘 써왔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요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전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2V 전기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걸 한 15V를 만들어 볼게요. 15V 만들었는 거를 다시 얘한테다가 입력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2V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12.5V가 되게끔 요걸 돌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해 한번 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2V를 일로 넣으면은 요걸 돌려서 강제로 15V로 승합을 할 겁니다. 강제로 승합된 15V를 여기에 넣어서 강제로 12.5V로 맞춰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출력 전압이 바뀌더라도 이 뒤에 있는 전압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드리려고 12V 아답터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요거는 승합 버기라 해가지고 승합 DC to DC인데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11.9V 거의 12V를 입력받아서 14.8V로 좀 출력시켜 놨습니다. 14.8이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14.8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충전기나 아니면은 한전 충전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게 바로 액정에 들어가면은 사망하니까 그걸 중간에 끊어서 요거는 다운 DC to DC입니다. 다운 14.8V 입력을 받아서 12.6V로 다운 시켜서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12.6V 쭉 가서 테스터기 이렇게 물리니까 테스터기에 DC 테스트 때 12.65V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되는 거는 다운 DC to DC를 구입하셔야 되지 업용 DC to DC를 구입하시면은 지금 용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높은 전압을 낮춰주는 용도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쓸게요. 다운 다운버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가변장을 돌리면은 12V 입력에서 계속 올라갈 수만 있고 12V 입력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은 G 입력보다 낮아지면 낮아지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꼭 사셔야 됩니다. 자, 예, 제가 가변저항을 올려서 15.2V까지 올렸는데도 예, 다운버그를 통하면은 12.6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올려볼까요? 요 가변저항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죠. 15.9, 16V. 16V 되더라도 출력은 12.6 그대로 됩니다. 그 앞에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이렇게 안정스럽게 있으니까 우리는 부품을 이걸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낮춰 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낮아지죠. 14.8. 만약에 들어오는 전압이 12V까지 떨어진다 쳐요. 만약에 12.1V로 다운시키면은 여기 통과했을 때 14.5, 한 4 정도로 떨어집니다. 예,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V가 있더라도 야는 14.5가 5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액정 패널에는 뭐 저전압이라고 뜰 수 있겠지만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액정이 안 고장나는 게 중요하지 저기 뭐 에러 뜨는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부품들을 어떤 분들이 요거를 많이 사셨는데 이거는 업을 시켜주는 저기 DC2 DC고 이거는 다운을 시켜주는 DC2 DC인데 다운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마 검색어는 LM2596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10,000원 미만 합니다. 이걸로 구입하셔가지고 가라반 메인 전기 오는 거를 요걸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저기 액정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바깥에서 미리 전압 세팅을 다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선을 잘라서 그 사이에다가 이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요렇게 이론은 가르쳐 드렸고요. 현장 가서 실제 그 사이에 잘라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뜯기 위해서는 검정색 팬넬을 먼저 일자 드라이버나 가위 같은 걸 넣어서 당기면은 겉에 거부터 빠집니다. 겨울에는 플라스틱이 예민하니까 조심해서 살살 뜯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판넬은 혹시 몰라서 껐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 하나 둘 셋 4개를 풀어줍니다. 네,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통신잭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2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 아웃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에 PSU가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란 얘기입니다. 예, from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왔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지금 데이터 인 요놈을 공략을 할 겁니다.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띠가 있는 데는 빨간색에다가 그 다음 아무 띠가 없는 데는 아무 띠가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꼽혀 있네요. 그죠? 빨간색 띠는 빨간색 띠 생각해 놓고 이걸 뽑습니다. 자, 빨간색은 그대로 꼽혀 있고 지금 노란색만 뽑았는데 제가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안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12V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2V를 오는 애를 우리가 잘라서 중간에 변환을 시켜서 얘한테 다시 줄 겁니다. 테스터기로 재봐야겠죠, 그죠? 네, 제가 재어본 결과
우리가 색깔에서 아시다시피 빨간색 플러스 12V, 검정색 그라운드입니다. 예, 양쪽 가에 있는 거 한 개씩 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선에서 나왔는 빨간색 선을 인에 연결했고, 검정색 선을 인 마이너스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여기에 들어가는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빨간색, 검은색에 중간에 따서 얘를 연결해줬다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끼우고 전원을 켜게 되면은 터치패드를 새로 잡으라고 나옵니다.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모듈은 테이프로 이렇게 쌌습니다. 수축 튜브로 이렇게 싸도 되고요. 열이 좀 나는 거니까 공기는 좀 통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열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잭 순서대로 끼우고 여기다가 판넬을 조립할 겁니다. 전원을 꽂고 켜기도 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터치 캘리브레이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갑을 벗고 정확한 곳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곳에다가 찔러줍니다. 손으로 띡 그러면 또 이게 일로 옮겨갑니다. 띡 또 일로 옮겨갔죠. 이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완성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띠띠 그리고 저장하고 이제 파워 오프 모드 들어가겠죠. 그리고 4시 44분은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왜냐면은 이 메인보드 뒤쪽에 CR203이 배터리가 백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유지가 됐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전원이 켜지겠죠. 그럼 처음에는 어드밴스 세팅이라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홈 누르면 됩니다. 홈 누르면은 이렇게 메인 메뉴들이 쭉 뜨고요. 원하는 대로 뭐 라이트 눌러도 되고 이렇게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는 뭐 100%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전기를 허용 전기를 낮췄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떨어진다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쓰시고 바깥에 영하 7도 실내 영상 1도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플라스틱류 조심해서 딱딱 눌러서 딱딱 해주면은 딱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바쁘신 분들은 제 영상 후반기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는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봐주시면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는 것은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고장 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제 혼자서 스스로 해결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막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안정은 오겠죠. 마음의 안정이 와서 얘가 최대 전압일 때 액정에 들어가는 전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고장 안 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방법이 옳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좋은 방법으로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장나신 분들은 요런 전자제품들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계천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보드 설계하는 쪽도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 액정을 떼가지고 보내보면은 부품을 이제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겁먹지 마시고 보내보십시오. 운 좋으면은 15만원에도 고치고 부품값은 솔직히 얼마 안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얘를 잡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당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 30만원 미만이라 그러면은 합당한 가격이니까 수리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새거 살려면 100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관세까지 맞으면 100만원 무조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위프트 카라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잘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인산철 하셨는 분들은 요런 작업을 하면은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에 답변을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